그 사람은 절대 널 찾지 않을 거야. 너도 알잖니. 네가 얼마나 끔찍한 아이인지. 왕이 왜 너 같은 아이를 원하겠니? 죽어가는 노인의 말을 들으며 딸은 다시 한 번 더 기겁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또 한 번의 저주였다니. 그녀는 자신이 다시 한번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난 단 한 번도 널 사랑한 적 없어. 노인은 저주의 말을 남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죽고 난 후 모든 것이 과거의 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떠안고 있는 고민과 불행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 다름 아닌 자신의 남편이자 이 나라의 국왕인 그는 그녀의 이야기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엾고 불쌍했으며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되었죠. 하지만 왕은 언제나 그녀의 곁을 지키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국경을 지켜야만 했거든요. 왕은 또다시 왕비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슬픔을 지새던 밤,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목소리. 끔찍한 거울 속 누군가의 속삭임입니다. 왕비의 완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거울은 왕비의 아픈 구석을 건들기 시작합니다. 국왕은 너무 용맹하고 멋진 사람이에요. 지금도 전쟁터를 누비며 병사를 지휘하고 있죠. 이런 화살이 날아왔네요. 다행히도 국왕은 잘 피했어요. 그만해. 그만! 거짓말쟁이. 거짓말이라뇨. 저는 미래를 볼 줄 안답니다. 하하하. 저런 훌륭히 잘 싸우고 있는데 참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의 뒤를 향해 돌진하는 창만 피할 수 있다면 왕비님과 다시 만날 수 있을 텐데 왕비는 거울을 향해 손에 집히는 것을 아무거나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왕비에게 일방적인 미움을 받는 어린 백설공주만의 사정을 들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정작 왕비가 무슨 사연을 갖고 있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왜 왕비는 백설공주를 그리 미워했을까? 단지 이쁘다는 거 하나만으로 미워한다는 건 너무 과한 설정 아닌가? 다들 해본 경험이 있지 않나요? 없나요? 어른이 되었다고 벌써 동심을 잊은 건 아니죠?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남아있는 동심을 한번 꺼내봅시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읽게 되면 왜 그녀가 백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 또한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동화가 이야기해주지 않는 인과관계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인이 되어서 읽는 백설공주의 프리퀄이 생각보다 흥미롭고 드라마틱하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의 한 편의 드라마를 본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한 줄로 정의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미움받았기에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 왕비, 사악한 여왕. 시작합니다. 왕국 최고의 거울 장인의 딸. 오늘의 주인공 왕비가 국왕에게 시집을 가던 날 왕국은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밝고 즐거웠습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태평성대였죠. 백성들은 왕비를 보고 놀랐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니? 모두 다 왕비의 아름다움을 찬양했죠. 결혼식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왕과 왕비가 피곤한 몸으로 피로 연장으로 들어섭니다. 백옥색 피부에 아름다운 구슬 장식을 달고 있는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안녕, 귀여운 우리 아기새야? 새엄마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왕비는 우리새라는 애칭으로 한 아이를 맞아줍니다. 작고 사랑스러운 이 아이는 이 나라의 공주 백설입니다. 백설은 왕비에 대해 약간의 경계심을 가졌지만 그녀의 따뜻함을 마냥 거부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일찍이 어머니를 잃어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는 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비 또한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동병상련을 느껴졌을까요? 백설이 남의 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자신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으며 첫눈에 귀여운 아기새를 사랑하게 되었죠. 그녀는 결혼과 동시에 아내가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국경은 늘 험난한 곳이었고 긴장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관리를 필요로 했으며 한시도 눈을 떼서는 안 되는 곳이었죠. 국왕의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왕은 그 험난한 국경을 향해 가야만 했습니다. 왕국에는 왕비와 어린 백설공주만이 남게 되었죠. 왕이 없는 시간 덕분인지 백설공주와 왕비는 더욱더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늘 같이 식사를 함께 했으며 날씨라도 좋으면 둘이서 함께 나들이를 갔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왕의 빈자리는
왕비에게 또 다른 불안함과 외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백설공주와 가까워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둘 사이의 벽을 허무는 데에는 조금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때마침 옆에 있던 왕비의 하녀인 베로나가 그녀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왕비님, 왕이 돌아오시기 전에 공주님이랑 같이 축제에 가는 건 어떨까요? 베로나, 너도 함께 갈 거지? 대답이 필요 없는 질문인데요. 전 늘 왕비님과 함께랍니다. 왕이 비록 곁에 없었지만 여동생과도 같은 베로나가 그녀와 함께한다면 불안함과 외로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왕비에게 예를 갖춰 인사를 하고 나가는 베로나의 모습이 거울에 비추었습니다. 거울에는 왕비의 얼굴도 비추었고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분명 또 다른 무언가가 거울 뒤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이 되질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왕비님. 섬뜩한 얼굴이 나오더니 왕비에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도 놀란 왕비는 거울을 힘껏 후려쳤고 거울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거울 속의 그 얼굴은 왕비가 알고 있는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이 떠난 빈자리에 책임감을 동반한 고독함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자꾸 머릿속에서 거울 속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괴로움을 무언가로 덮어야 하지만 하늘은 허락해주지 않나 봅니다. 왕의 친족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냥 친족이면 상관없지만 꺼림직한 이들의 방문이라 왕비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기이한 세 자매, 루신다, 루비, 마사가 온다고 합니다. 결혼식에서 처음 그들을 만났지만 왕비를 바라보는 불쾌한 시선이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녀들에게 침실을 안내해준 후 모닝룸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백설공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족의 예에 따라 친족을 맞이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었죠. 베로나는 물러났고 공주가 그녀들에게 다가와를 대접하였습니다. 자, 이제 말해봐봐. 맘에 드니? 새엄마가 말이야. 그 여자 혹시 못되게 굴지는 않아? 가두지는 않고? 백설공주를 상대로 계속해서 쏘아대는 그녀들. 공주는 점점 더 그녀들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왕비에게가 그녀들의 만행을 말하는 공주. 하지만 왕비는 그저 백설공주에게 장난하는 것뿐이라고 둘러대기만 하였습니다. 왕비는 다음날 세자매와 만찬에서 백설공주와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상외로 세자매는 그들의 장난에 대해 사과를 했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린 그저 백설과 함께 소풍을 가면 좋겠어. 백설? 친척 아줌마들은 어디 갔니? 미안해요, 엄마. 전 우리 파티가 망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머지않아 왕이 다시 전쟁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온 국민이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중 백설공주는 세자매와 소풍을 가게 되었죠. 하지만 그녀는 세자매와 함께한 소풍을 마냥 즐기고 있을 수는 없었나 봅니다. 숲속의 세자매를 버리고 온 것이죠. 왕이 드디어 입성했고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오늘을 즐기기 위해 꾸미고 취했습니다. 이제 왕이 만찬장에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만찬장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온화한 표정의 왕은 어디 가고 화가 잔뜩 난 왕이 백설공주를 향해 외쳤습니다. 네가 이렇게 잔인한 애인 줄 몰랐다. 쟨 정말 끔찍한 애야. 우리를 깨어서 구덩이에 빠뜨렸다고. 정말 끔찍해. 화내는 왕을 더욱더 부추기는 세자매였습니다. 백설공주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왕은 백설공주를 쫓아내려고 했고 그 순간 왕비가 소리쳤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기가 멀었나 보죠? 우리 애한테서 손 떼라고! 한순간에 만찬장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딸을 보호하는 어머니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왕비에게 사과하였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이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 겁에 질린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바로 그 얼굴과 같았어요. 우리 아버지요. 마치 짐승 같았어요. 나를 너무나도 싫어했던 그 눈과 늘 나보고 못생기고 쓸모없다고 했죠. 내가 공주에게 갈게. 내가 잘못했어. 왕비의 말을 들은 왕은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화를 가라앉히고 의자에 앉은 왕비의 등 뒤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왕비님, 여기에요. 여기로 오셔요. 이봐요. 거기 누가 있나요? 네, 여기에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걸어간 왕비.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전 당신의 노예입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죠. 헛소리 마. 당신이 나에 대해 뭘 안다는 거지? 전 당신 꿈에 나오는 그 남자가 아니에요. 당신을 해치지 않는다고요. 왕비는
소리가 나는 쪽을 가리고 있는 커튼을 걷어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야? 그새 날 잃어버린 거니? 고작 몇 년 떨어져 있었다고 날 잊은 거야? 요망한 것. 왕비는 거울 속에 익숙한 얼굴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거울 속에 있는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왕비와 어떤 인연을 가지고 있기에 왕비는 거울 속의 인물을 보고 쓰러졌을까요? 앞으로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미움받았기에 자신의 딸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왕비의 이야기. 지금까지 사악한 여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